안녕하세요. 원리를 찾아라 진행의 박지원입니다. 네, 신종우입니다.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경제 지표가 쏙쏙 등장하면서 투심이 다소 가라앉고 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을 맞아서 뉴욕 3대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표도 좀 별로 안 좋았고요. 더불어서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이번 주에 이제 또 G7 정상회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미 증시는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후반에 조금은 손실폭을 만회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약세의 분위기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은 소비지 않습니까? 근데 소비와 관련된 심리 지수나 센티멘트가 상당히 나빠진 걸로 나오면서 전체적인 하방 압력을 조금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연방 국가 부채 한도 협상에 나선 워싱턴 정치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JP모건 체이스 회장의 협상 실패에 대비해서 특수팀을 꾸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치권이 재난을 자초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한 터라 낙관론은 다시 위기감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정됐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 간의 관련 회의는 연기가 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Significant risk of debt. 미국의 의회 예상국은 부채 상한선이 인상되지 않으면 6월 첫 2주 동안 미국 정부가 이 모든 의무를 지불하지 못할 중대한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원래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던 두 번째 지도자 회의는 연기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킥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앵커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죠. 이날 5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6개월 내 최저치인 57.7로 하락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우존스 예상은 63이었는데요. 상당히 예상을 하회한 수준이라는 게 주목할 만합니다. 코메리카 은행은 부채 한도 협상 이슈와 이를 좀 섞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미국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위협하고 5월 소비자 심리가 예상보다 크게 하락했던 건 현재 진행 중인 이 부채 한도 논쟁에 대한 미국인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재정 위기가 국가를 흔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지만 중앙은행의 매파적 기조는 비록 말뿐인 블러핑에 가까울지라도 과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날 연준의 미셸 보만 이사는 늘 그랬듯이 경제지표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확실한 징후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매파적으로 말을 합니다. 다음 킥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부동산 전문 회사 진로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미국이 채무 불이행에 빠질 경우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할 것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불발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망합니다. 이미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를 돌파했습니다. 페드가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긴축을 지속한 결과인데요. 그 여파로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냉각됐고 차입 비용이 늘어난 주택 구매자의 상환 부담 역시 가중됐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까지 현실화될 경우에는 금융시장은 물론이고요. 부동산 시장 역시 후폭풍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 국내 시장은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부분은 미국의 재무부가 이제 국채 시장에서의 이자 지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채의 신뢰도를 높여줘야 되는 부분이고 정부의 지출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GDP로 보면은 정부의 소비가 한 축인데 경기 성장률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지출이 내지 않는 상황에서 국채 시장이 혼란이 오니까 단기적인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은행권의 변동성, 더불어서 이 은행권의 변동성은 또 CRE, 즉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 지금 전체 상업은행에서 대출 중에 23%로 가장 많은 게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출입니다. 물론 이 일반 가계는 이 30년 모기지로 고정금리가 뭐 거의 90% 이상이라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부동산 시장에서의 충격은 당연히 소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소비가 또 안 좋아지게 되면 고용 시장이 또 나빠지고 고용 시장 안 좋아지면 또 기업의 매출이 하락하는 그런 악순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아마 부채 한도 재협상이 시작이 될 거고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조금 연기를 했다라는 거는 이 접점을 맞춰가는 거에 대한 뭐랄까요 하나의 합의점이 좀 도출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뭐 에너지 채굴을 확대하고 이제 팬데믹 때 사용하지 않은 자금을 회수하면서 일정 부분은 조율이 되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의 일각의 기대인데 아직은 불확실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도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한 2,470 이 정도 되는데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생기려면 또 한 2,400까지는 가면 또 밸류에이션 매력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없거나 당장은 조금은 하방 압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부분은 조금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행인 점은 이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이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좀 부담을 갖고 있고 이 부담이라는 거는 해결을 위한 포인트를 가져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조금은 그런 우려의 피크를 좀 지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말 사이에서도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한 이슈가 계속해서 외신에서 업데이트 됐는데 네. 그만큼 정치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동산 침체가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고 또 고용시장, 더 나아가서는 기업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결고리까지 짚어주셨습니다.